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2월 17일 금요일 오후 5시 44분이고 비트코인 현재 3070만원대, 어제 3245만원대까지 고점을 찍어주면서 3200만원까지 돌파를 한 이후에 좀 급격하게 빠지면서 고가에서 지금 음봉 윗꼬리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터져주면서 이제 상당 부분 좀 숏으로 좀 조정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차트 모양새도 사실 이 정도 올렸으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꺾일만 했는데, 여기서 CPI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난데없이 고점 돌파를 해버리는 그런 롱이 좀 터졌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예상 밖의 어떤 움직임이었는데, 굳이 이 구간에서 애매한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고점 돌파까지 시켜버렸다는 것은 사실 이제 이 구간에서 상당히 많은 숏 물량이 들어왔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기보다는 한번 조정받고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누구나 그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상당히 많이 숏 물량이 들어온 거를 한번 청산시키고 내려가는 그런 숏 스퀴징성 상승을 여기서 줬는데, 상승의 막판에서까지도 그런 무빙 한번 꺾이다가 또 한번 쥐어짜주고 크게 내려버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여기서 이제 요렇게 쉽게 안 주고 끝까지 한번 숏을 쥐어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48일 동안 지금 57%가 저가 대비해서 이 정도로 올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올린 거에 그래도 절반 정도까지의 되돌림은 우리가 조금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랬을 때 여기 매물대까지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렀던 이 의미 있는 매물대까지 한번 터치를 다시 해주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재차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요런 추세.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 갭을 메우러 가는 거겠죠. 여기는 일단 한번 지금 찔러주긴 했는데 돌파는 못 해줬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찔러줬고, 다음에 한 번 더 찌르면서 이제 여기 갭을 메우러 가는 그런 이제 N자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고, 아마도 이제 그 시점으로 가려면 여기도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올라가려면 금리 동결이라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3월 23일 FOMC에는 지금 금리 동결을 예측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워졌죠. CPI도 6.4가 나오면서 예측치 6.2%보다 높게 나왔고, 어제 PPI도 예측치가 5.6이었나 그랬는데 지금 6%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CPI, PPI가 다 안 좋게 나오면서 물가가 지금 내려가는 속도 자체가 좀 더뎌졌다. 이렇게 가다가는 물가 빨리빨리 안 잡으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연준 위원들도 3월 달에는 50bp를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매파 사이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실제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도 25bp 예측이 지금 81%고 상당히 많이 줄었죠. 얼마 전까지 90%였는데. 그다음에 50bp를 인상해야 된다는 지론도 18%까지 지금 예측치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점점 뚫어들다가는 이거 3월 23일에 50bp 올리는 그런 또다시 베이비 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라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시장은 좀 충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은 그 공포감이 선반영돼서 당분간 이제 숏 추세로 갈 수 있다. 좀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지금 달러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자로 1,300원을 찍어줬어요. 달러가 찍어줬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로 지금 계속 달러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비트랑 나스닥도 이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시는 게 이제 나스닥 차트인데, 이 나스닥도 결국에는 바닥에서 어느 정도 상승을 20% 정도 해줬지만, 근데 이제 비트는 5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거든요. 저점 대비해서. 근데 이 나스닥은 20%밖에 못 올라갔다. 자,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이번 시장에서 입증을 해줬다. 같은 돈이면은 비트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좀 더 위험할 수는 있지만 좀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줬는데, 일단 나스닥은 뭐 비트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조차도 상승이 안 나오고 굉장히 미미하게 반등 쳐줬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막히고 지금도 빠지고 있죠. 자, 그래서 나스닥은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내려가게 되면 또 저점 갱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바닥이 여긴데, 여기서 뭐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지금 쳐 올린 상황인데 나스닥은 그거에 지금 절반도 못 올려놓고 빌빌대고 있다. 그래서 나스닥이 만약에 여기를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야, 그 이후에 만약에 3월 23일에 50bp 인상이라도 하면 아주 지옥을 보러 갈 기세로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나스닥도 이제는 좀 더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꼭지점, 이런 꼭지의 점에서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스닥 기업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해도 그거는 올해 실적이 아니거든요. 작년 4분기, 3분기 실적이 이제 와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2023년도 과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좋게 나올 수가 있냐, 여건상. 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작년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보이는 기업들이 굉장히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지금 AI 붐이 불고 있어도.
자,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실적에 대한 우려들, 아마도 이제 전년도에 대한 그런 기저 효과에 의한 실적이 안 좋아 보이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나스닥은 좀 더 비트보다 못 올라가고 지금도 이제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CPI도 안 좋고 PPI도 안 좋고 연준 인사들은 지금 50bp 올려야 되네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한풀 지금 그동안에 약간 축제 분위기였다라고 하면 그 축제 분위기가 한풀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나 최고점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다는 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비트코인 8시간 봉인데 최근에 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돌긴 했어요. 근데 이 거래량이 이 고가권에서 올려치고 난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돌았다라는 거거든요. 이 직전의 구간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올려치기 전에 나왔던 거래량에 비해서 올려치고 난 다음에 돌았던 거래량이 거의 이제 2배에 준할 정도로 좀 많이 올라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어제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요. 최근에 있었던 이 거래량들 중에서도 보시면은 최대 거래량입니다. 최대 거래량이 8시간 본 기준으로 이 음봉에 그냥 다 실려버렸다. 순수한 몸통으로 끝났어요. 아래 꼬리 전혀 안 달렸고 지금도 반등이 전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순수 장대 음봉으로 꽂은 이 6.2%짜리 장대 음봉에 그냥 매도세가 그냥 몰려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음봉이죠. 자, 보통 이런 식으로 길게 꽂아버린다든지 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도 들어올릴 때 이런 식으로 윗꼬리 없이, 윗꼬리 안 달렸죠. 그냥 몸통으로 찍어 올리는 이런 그 꽉 찬 장대 양봉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고, 이 이후에도 통상적으로 이 장대 양봉의 절반 자리를 훼손하지 않는 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장대 양봉의 절반 자리를 훼손할 때 지금 대표적으로 여기죠. 여기서 찍어 올린 거의 절반 자리를 그냥 깨고 내려갈 때 그때는 이제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들어올린 거는 사실 CPI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어거지로 들어올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25K 찍고 조금 돌파하다가 그냥 그대로 내려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대형 이제 음봉에다가 거래량까지 이렇게 순수하게 이제 약간 이제 매도세로 볼 수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매도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그러니까 숏 추세로 이제는 접어들 수 있다라는 그 신호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고점에서의 장대 음봉에 실린 이 거래량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일봉상의 캔들 차트를 저희가 봤을 때에도 여기에 고점과 지금 정확히 이제 쌍고를 이루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항 자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여기를 돌파가 못했고 크게 빠진 거였고,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를 갔는데 돌파를 못하는 겁니다. 이 구간에 어떤 강력한 매물벽이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당시에도 최고점이 25.2K였고 지금도 25.2K예요. 그러니까 25,200달러에 정말 강력한 벽이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나 15분봉으로 좀 확대를 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도 이 당시에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어요. 이 꼭지 음봉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를 돌파를 하는 척 하면서 쭉 롱을 태웠는데 그거를 싹 다 죽여버리고 여기서 숏 잡은 애들도 위로 올려치면서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위아래로 털어버리는 무빙이 여기서 나왔다. 그러니까 보통 최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지게 된다라는 거는 이제 손바뀜의 시그널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 저점에서도 이런 식으로 거래량 터져주면서 흔들어주면은 이제 저점에서는 상방 시그널, 고점에서는 하방 시그널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이런 최대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는 이후에 우리가 숏을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숏을 잡아드렸습니다. 어제도 요때도 숏을 잡아들여서 수익이 나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말아 올리는 걸 보면서 여기서 이제 본절 컷이 나갔다가 이 중간에서도 숏을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약간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사실 계속 올라가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엔 어제 1시에 보시면은 1시 5분에 상당히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1시 2분부터 숏 한 발 대기한다, 숏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숏을 1시 5분에 잡아드렸어요. 1시 5분이 언제였냐? 여기입니다. 여기 기가 막히게 1시 5분 숏 들여가지고 이후에 팍 떨어지면서 수익 보고 이후에도 숏으로 상당 구간 좀 빠질 수가 있다. 오늘 오전에도 계속적으로 좀 숏으로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숏을 잡고 오늘 오전까지 끌고 오신 분들은 지금 숏 수익이 429%. 물론 이제 100배 레버리지로 상당히 조금 고 레버리지를 쓰긴 했지만 사실 좀 그만큼 승부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음봉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숏을 들어갈 때도 좀
정말로 확신이 있는 자리냐 아니냐가 조금 그 정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충분히 오를 만큼 오른 지점에서 고점 돌파까지 했는데 더 갔어야죠. 올라갈 거면 여기서 쭉쭉 더 갔어야 됩니다. 근데 가다 말고 이런 식으로 올린 거 다 빼버린다는 거는 이후에 이런 식으로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 살짝 줬지만 결국에는 여기 고점을 넘기지를 못하고 이후에 이런 식으로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 수익을 지금 다 가져가시고 지금까지도 뭐 홀딩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숏 잡고 이 정도로 수익이 꽂히면서 지금 400%대 수익 이렇게 좀 찍어주고 있고, 레버리지를 50배 잡은 분 같은 경우는 지금 52% 숏 수익, 그 다음에 이제 78% 숏 수익, 자 25배 썼는데도 136% 수익, 이렇게 수익이 찍혔죠. 자, 그래서 고가권에서 워낙 강하게 음봉으로 내려 찍고 이후에도 이제 내려 찍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었고, 사실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사실 그 다음에는 27K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27K, 28K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손절을 잡는데 사실 이 정도로 올린 거의 3분의 1을 그냥 내려박았다. 그러니까 천천히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강하게 찍어버렸다는 거는 그만큼 내리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숏을 잡아드렸고, 저도 이제 사인 드리고 나서 좀 늦게 잡았지만 뭐 결과적으로 여기 제 평단가고 지금 보시면 221% 수익이 찍혀있고 지금 5,800불 정도 수익이 나있죠. 2,600불 들어가는데 5,800불 좀 수익이 찍혀있는 거고, 아까 여기서 7,000불 이상 수익 갔었다가 아직 익절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락의 좀 시작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본 관점이고, 아마도 2,600불 가지고 26,000불을 먹는 그러니까 10배를 먹게 되는 거죠. 지금 이미 220%가 찍혀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800% 정도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1000% 수익을 볼 수도 있는 아마 좀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뭐 올라오면은 사실 물량을 좀 더 태울 생각입니다. 어차피 올라와봐야 여기가 제 평단이기 때문에 평단까지 가는 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어느 정도 반등 나왔다 떨구고 그러니까 지금 1파 나왔고 2파 3파까지는 좀 끌고 가볼만 하지 않냐, 그랬을 때 20K 언더까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이제 파동에 맞춰서 저희는 이제 샀다 팔았다 당분간 이제 숏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확한 맥점과 타점을 잡아 드림으로써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식으로 684%짜리 수익 인증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정확한 맥점 타점 차트 분석 내용들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100% 무료 요 카톡방 주소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자라고 하면 대칭형으로 이제 차트가 크게 이제 유턴을 해서 어쨌든 24년, 25년까지는 계속 뭐 야금야금 올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바닥을 찍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 친구가 이제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단기 조정은 일단은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결국에는 여기서 시간을 굉장히 오래 많이 끌었고, 이 구간에서의 어떤 매물대 리테스트를 한 번은 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20K 이탈을 좀 살짝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 가다가 여기 고점 돌파 한번 여기서 리테스트 한번 당한다, 저항이겠죠. 저항 맞고 내렸다가 결국에는 그 다음에는 32K 도전, 32K로 가는 파동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이 구간은 아마도 이제 5월 정도 됐을 때 인플레가 좀 잡히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연준이 이제 금리 그만 올리고 좀 당분간 상황 시장상 좀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가 파월 입에서 나왔을 때 시장이 한번 또 단기 랠리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때 단기 랠리를 보여주려면은 어느 정도 좀 눌러놓고, 여기서 롱이 덕지덕지 붙어있는데 여기서 어거지로 올리려면은 세력들도 돈이 많이 들고, 지금 시장 상황상 그렇게 또 할 수도 없죠. 지금 50pp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CPI, PPI 다 안 좋고 안 좋은 상황에 나스닥도 지금 좀 내려가려고 하는 상황에 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뭐 이런 총체적 난국인데, 여기서 좀 어거지로 올렸다는 것은 그냥 이 숏 한번 쥐어 짜주고 이제 본격 조정, 그러니까 마지막 좀 조정이 나오기 전에 한번 위로 좀 쏴주는 그런 무빙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런 무빙은 저점에서도 나옵니다. 저점에서도 한번 아래로 그냥 밀어버렸다가 들어올리고 이후에 이제 롱 추세로 가는 이런 움직임, 그리고 고점에서도 마찬가지 위로 한번 들어 올렸다가 빼고 본격적으로 빠지는 이런 움직임은 이제 휩소성 무빙이 이제 극점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상승 극점에서 나온 휩소성 무빙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좀 비슷한 패턴으로 본다면 이때 추석빔 때도 심하게 올렸다가
이거 올라갈 이유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도. 근데 뭐 갑자기 그냥 여기서 숏이 많이 쌓였으니까 이거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오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여기서 숏이 쌓이는데 숏 한번 터트려주고 이후에 더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 지금의 어떤 이 구간도 약간 이제 추석빔의 느낌과 좀 비슷한 상황이 있고, 여기서 이제 올린 거를 다 내리게 되면은 이 구간 저항은 한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좀 이제 그리면서 내렸다가 아마 요런 식의 움직임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적으로 이 매물대 20K에서 18K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매물대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비트코인 저가 매수의 기회, 혹은 이제 이 구간까지 내려가면은 이제 숏에서 롱을 또 스위칭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공통 숏 구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 여기 매물대까지는 일단 빠질 수가 있고, 여기 매물대죠. 여기까지는 일단 빠지는데 여기서 한번 강하게 튕겨 올라갈 수도 있고, 이후에 저점 갱신한다 해도 휩소성 한번 내려주고 그냥 바로 들어올리고 추세 다시 전환하는, 아마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이 매물 라인 걸쳐서부터 여기서부터 좀 넓게 잡으면 여기까지 18.5K까지는 우리가 매수 구간으로 좀 설정을 해놓고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해도 되겠다, 그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까지 들어가는 구간에서는 숏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입장이고, 지금 일봉상으로 어제 고가권에서 이렇게 윗꼬리 크게 달고 음봉 마무리를 한 이런 캔들이 사실 최근에 나온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나온 적이 없죠. 이런 상승 주도의 어떤 장에서는 이런 캔들이 나올 수가 없었고 나오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이런 게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는 약간 이제 하방 시그널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추세를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숏 위주로 좀 수익을 보면 될 것 같고, 막 이제 요때 요런 거죠. 요런 거 한번 찍고 옆으로 기는 구간 좀 나와야 되겠죠. 옆으로 기는 구간 좀 나오고 다시 힘을 모아서 위로 쏘는, 아마도 이런 패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진정한 이제 비트코인 30K까지 두드려보는 그런 그림을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뭐 가장 강력한 불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24년 25년쯤으로 들어가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시장에 돈이 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랑 겹쳐지고 CFTC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승인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강력하게 비트코인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23년은 우리가 이렇게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으로 좀 봐야 되고, 24, 25년에 아마도 요런 스케일의 불장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파동 안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23년은 좀 횡보하는 분위기, 우상향은 하지만 횡보하는 분위기로 좀 갈 수가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최대한 그 안에서 좀 위아래로 발라먹는 매매가 좀 유효할 수가 있고,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죠. 그 모든 걸 무시하고 이 장대 음봉을 먹어버린다? 이러면 사실 더 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럴 가능성 굉장히 좀 희박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올라온다 해도 더 내려봤고 2파 3파까지는 일단 공통 숏 구간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숏 이렇게 들고 있고 230% 수익이 찍히고 있지만은 뭐 아직까지는 팔 생각이 없고, 만약에 올라온다 더 사야죠. 요런 식으로 요렇게 꼭지 나오는 구간에서 그냥 더 사면 됩니다. 어차피 평단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좀 수익을 어느 정도 좀 극대화 시키고, 이후에는 당연히 익절을 해야겠죠. 어느 정도 내려오면 또 익절하고, 이 구간에서는 이제 사실 좀 이제 횡보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횡보 구간에서의 어떤 큰 움직임이 나왔을 때 내려 찍으면 여기서 롱 잡고 반등 먹고, 갑자기 들어올린다? 그럼 숏 잡고 수익을 보는 이런 조금 와리가리 매매 패턴을 좀 들고 가다가, 이제 금리 동결 시그널이라든지 파월 의장의 어떤 좀 더 비둘기적인 발언들, 그리고 시장에서 CPI나 PPI 수치라든지 이런 물가가 잡히는 게 보여지면서 약간 이제 바이든의 스탠스, 계속적으로 돈줄을 쬐어오다가 바이든도 어느 정도 이제 한계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은 돈 풀기식의 파퓰리즘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선거에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은 민주당에서 또 공화당으로 정권이 넘어가요. 트럼프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민심을 얻기 위한 돈 풀기 정책이 이 바이든 정권 말기, 중간이나 말기 정도 들어가면 이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시장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우리가 또 롱으로 스탠스를 전환을 해야 된다. 이번에 강력한 상승, 이런 비트코인의 강력한 상승을 우리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강력한 상승은 사실 세력들이나 먹었지 개미들은 이런 롱, 가쁜 롱, 진짜 정말 갑작스럽게 나온 이 롱의
50% 가까운 이 상승을 사실 예측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어요. 특히 이 구간에서의 FTX가 파산 이후에 공포감이 굉장했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고 여기서 뭐 롱을 잡았다 해도 조금 먹고 나오거나 이걸 끌고 가면서 여기까지 사실 먹은 사람은 굉장히 없을 수 있다. 극소수일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다만 다음 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제대로 먹을 필요성이 있겠다. 이때 봤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의 강한 폭발력을 지금 목격을 했고 여기서 좀 눌러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더 강하게 올라가면서 전구를 뚫으면서 30K까지 두드려 볼 수 있는 그런 파워를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저점에서 롱을 좀 잡고 좀 크게 한번 먹어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타점들을 좀 분석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거시경제를 좀 분석을 하면서 매크로적인 관점,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비트코인의 포지셔닝, 그리고 이제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의 특성, 그리고 이제 뭐 알트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상 비트코인이 크게 눌리게 되면은 이런 구간에서 신규 코인들을 업비트에 상장을 할 수도 있어요. 앱토스도 이때 상장을 했듯이. 그리고 나서 불장 때 좀 비트코인 상승할 때 알트도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가 크게 눌린 구간에서 갑자기 원화 마켓이라든지 뭐 BTC 마켓이라든지 뭐 이런 조금 구간에 상장을 하는 그런 코인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번에 앱토스의 사례에서 우리가 봤듯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학습을 하면서 발전을 하면서 이 시장에서 먹을거리를 찾아 나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우리 코인타임즈 트레이딩 팀이 최대한 앞장을 서보겠다.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알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피르마체인, 알파쿼크 이런 거, 뭐 메탈, 스토리지 이런 좀 잡코인들이 지금 펌핑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비트가 빠지면은 알트들도 빠질 수밖에 없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뭐 최근에 이런 아하 토큰 같은 코인도 보시면은 지금 펌핑을 심하게 줬어요. 이런 아하 토큰 같은 스캠까지도 위로 펌핑을 주고 이런 식으로 피레침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는 한 사이클이 조금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하 토큰 뭐 따라 붙으신 분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조금 짜증나는 그 정도의 좀 피레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트들도 좀 항상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약간 주기별로 봤을 때 저는 이 알트들을 우리가 굳이 조금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게 사실 주봉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바닥권이긴 하거든요. 지금 이제 바닥권이고 살짝 좀 준비 운동을 해주긴 했는데 이번 장에서 좀 제대로 못 가줬어요. 그래서 약간 이때의 느낌과 좀 비슷하다. 그래서 한번 준비 운동 돌려주고 이제 쏴주고 준비 운동 돌려주고 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알트 중에서 그래도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의 어떤 조금 형제격이고 시총도 지금 4조 가까이 되죠. 어느 정도 좀 덩치가 있고 그리고 또 바닥권이기 때문에 요런 거 우리가 조금 관심에 둘만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셀로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에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 이후로 뭔가 올려치기가 한 번도 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셀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차트도 사실 이번 상승장에서 뭐 제대로 펌핑 나왔다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좀 기를 어느 정도 모으다가 셀로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한번 눌릴 수는 있지만 이후에 한번 1600원 정도까지 여기 매물대가 있죠. 16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쳐주는 그림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알트 중에서는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셀로 조금 관심 종목이 둘만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지금 이 FOMC 연준 인사들도 50bp에 대한 얘기가 지금 슬슬 나오고 있어요. 이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제임스 블러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지난번 회의 때 50bp 인상 주장했었다. 금리 좀 더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통적인 매파 이제 연준 인사죠. 그리고 로레타 메스터 총재 같은 경우에도 2주 전 회의에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을 기대하는과 별개로 50bp 금리 인상을 위한 강력한 경제적 사례를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슈나벨 총재 같은 경우에도 3월에 50bp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6월까지 3차례 연속으로 25bp씩을 지금 전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투자 은행이나 이제 연준 인사들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좀 모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JP 모건에서도 이 변동성에 따른 대혼란, 볼마게돈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2018년도에 월가에서 이뤄졌던 볼마게돈, 변동성이 초래한 아마게돈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이 볼마게돈이라는 게 사실 이제 2018년도 초에 변동성이 급등하면서 증시가 폭락했던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폭락을 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JP모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18년도랑 좀 비슷하니까. 그럼 증시가 폭락을 한다면은 비트는 뭐 가만히 버티고 있을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볼마게돈이라는 단어는 이제 변동성, 볼라틸리티와 아마게돈의 합성으로서 변동성이 폭발하면서 시장이 급락하는 걸 뜻한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만기가 24시간 이내인 옵션 거래가 급증하면서 2018년도 초에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시장 폭락이 일어날 수가 있고, 역사가 반복되지는 않더라도 종종 운을 맞추듯 비슷한 일은 일어난다. 특히나 이런 단기물 옵션 거래가 시장에 비슷한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다라면서 시장 폭락을 지금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나 이 변동성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그만큼 이제 커질 때 당연히 위든 아래든 움직임이 커지는 건데, 그 변동성 지수가 18.4포인트에서 37포인트로 치솟았던 그런 사건이 바로 이제 볼마게돈이 2018년도에 있었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 변동성 지수가 50까지 급등할 것이다라는 거에 베팅을 한 이 월가의 미스터리 트레이더 50센트 트레이더도 지금 귀환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50센트 트레이더는 50센트 단위로 거래되는 이 변동성 지수 콜옵션을 10만 계약 500만 달러어치를 매수를 했고, 500만 달러면 65억 정도죠. 65억 원어치를 이 변동성 지수 상품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5월까지 공포지수로 불리는 이 변동성 지수가 50까지 급등할 것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65억이면은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를 변동성이 그만큼 커진다라는 거에 베팅을 했고, 변동성은 위로도 터질 수 있고 아래로도 터질 수 있지만 18년도에 볼마게돈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터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뭐 뉴욕 증시 변동성이 클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은 더 크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여는 총재들의 50bp에 대한 어떤 이런 인상론이라든지 골드만삭스의 세 차례 이제 인상론이라든지 특히 JP모건에서 나오는 이런 볼마게돈에 대한 이제 경고들이 모두 다 이제 하방으로 숏 쪽으로 방향이 좀 잡히고 있고, 최근에 비트코인도 신나게 들어 올리고 여기서 상당히 오래 시간 끌었다가 눌러주고 재차적으로 돌파를 하면서 신나게 더 갈 것처럼 하더니 바로 내다 꽂아버리는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사실 한 번에 눌림 정도는 좀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재차적으로 돌파하는 그림이 또 나오지 않을까, 요런 그림을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을 하더라도 무지성적으로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갔다가 내렸다가 갔다가 내렸다가 요런 식으로 올라간다라는 점을 봤을 때, 우리가 굳이 이런 자리에서 뭐 롱을 진입을 할 필요는 없고, 요런 자리에서는 숏, 요런 자리에서 이제 롱을 탐으로써 좀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고, 대불장이 왔을 때는 이제 롱만 들고 가도 되지만 대불장은 24년에서 25년 정도로 전망을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숏으로 좀 더 빠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주요 매물대인 요 구간 22K 라인이죠. 22K 라인. 그리고 여기 뚫리게 되면 이제 여기인데, 사실 여기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 박스를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1번, 2번, 3번 구간에서의 우리가 조금 이제 롱 관점에서 보면 이제 분할 매수로 우리가 조금 잡아 들어갈 만한 그런 구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아마도 요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의 매물대 라인까지 빠지는 구간까지는 우리가 좀 숏 위주로 좀 수익을 내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대 음봉을 먹어주게 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사실 그러기엔 좀 힘들 수 있다. 올라와도 여기서 이제 숏 이렇게 빠지고 요런 식으로 아마 빠지는, 요런 이제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요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숏을 보고, 또 많이 빠지면 롱을 봐야 되겠죠. 오늘 여기서도 롱 드렸습니다. 내려 찍을 만큼 내려 찍고, 내려 찍을 때도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N자로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 롱 잡아서 여기서 단기 롱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오늘 오전에도 롱 드렸죠. 롱 드리자마자 수익권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롱으로 먹을 자리가 나오면 당연히 롱으로 먹고,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숏을 보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조금 수익을 내면서 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차트 패턴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고, 주요 뉴스나 차트 분석 내용들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카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약간 이제 단기 랠리가 조금 이제 끝나는 쪽으로 좀 분위기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말인데 사실 뭐 저희는 주말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타점 잡아드릴 예정이고 저는 이제 월요일에 좀 더 좋은 소식들 모아서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항상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정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